안녕하세요. 김정우 교수님 연구실에 재학 중인 박가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글래스 인터포저 디자인 시뮬레이션 앤 메저먼트 for 5G RF 프론트엔드 모듈 앤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본 주제는 5G RF 프론트엔드 모듈과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위한 글래스 인터포저 사용 제한 및 디자인 그리고 검증하는 연구이며 이를 통해 글래스 인터포저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연구입니다. 발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을 통해 인터포저 물질로 기존의 실리콘 대신에 왜 글래스 인터포저 사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래스 인터포저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글래스 인터포저를 5G RFFEM과 차세대 HBM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발표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하면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1분마다 약 200만 건의 검색이 발생하고 유튜브에서는 1분마다 72시간짜리의 영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쏟아지는 빅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론해내 초연결 사회를 이루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즉, 3차 산업혁명 때는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 때는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수월히 진행하기 위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들은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생산하는 장치, 보관하는 장치,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분류됩니다.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장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까이 존재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포함한 IoT 기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기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각각 분산된 메모리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로 모이게 되고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그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기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양들은 점점 증가하며 이렇게 늘어나는 정보들은 유선 및 무선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대한 정보를 통신 및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이스피드 및 하이밴드위스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무선과 유선 통신 시스템에서 각각 요구되어지는 데이터 레이트 및 밴드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 통신의 제너레이션에 따른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과 레이턴시의 경향성은 위 그래프와 같습니다. 4G에서 5G, 6G로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는 1Gbps/s에서 20에서 1000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점점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5G는 두 가지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하게 되는 하나는 기존의 4G 주파수 대역과 유사한 언더 6GHz이며 다른 하나는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해 초고주파 대역인 28GHz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통신으로 인해 저장되어지는 메모리의 대표인 D램의 연도별 데이터 밴드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DDR5까지의 2디멘저널한 발전 이후 3D 스택 메모리를 적용한 HBM1이 나타나면서 드라마틱한 밴드위스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D램을 수직적으로 쌓음으로써 더 높은 덴시티와 동시에 높은 밴드위스를 가지며 계속 발전하여 현재는 8층의 D램이 스택되고 410GB/s 밴드위스를 가지는 HBM2E가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HBM 제품군 중 하나인 엔비디아사의 테슬라 V10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GPU가 존재하게 되고 GPU 옆에 4개의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HBM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GPU와 HBM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 연결되게 되고 이들은 다시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연결됩니다.
HB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SV 기술을 이용하여 3D 스택된 D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BM을 이용하는 그래픽카드 모듈 기술의 특징은 인터포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채널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인터포저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I/O 수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고 인터커넥션 랭스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해 1TB/s의 데이터 밴드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하이 데이터 레이트 및 하이 데이터 밴드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터포저와 비하 기술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인터포저를 이용하는 HBM 기반 그래픽 모듈의 컨셉추얼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포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소르 패키지 비하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컨벤셔널한 와이어 몽딩 방식에 비해 인터커넥션 랭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줄어든 인터커넥션 랭스로 인해 RC 딜레이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차지하는 면적도 감소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터포저 기술은 하이 데이터 레이트 및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시스템과 같은 하이 퍼포먼스 제품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포저 기술은 서브스트레이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기적인 성능이 변하게 됩니다. 현재 인터포저 물질로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의 경우 웨이퍼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즈 제한이 있으며 고주파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래스는 실리콘과 다르게 로러스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주파로 가도 채널 로스가 현저하게 낮은 로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래스 인터포저의 경우 패널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 면적 대비 높은 수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게다가 글래스 패널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면적 대비 상대적 비용은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래스 인터포저는 기존 실리콘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는 물질 자체의 로로스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에서 실리콘에 비해 더 낮은 인설션 로스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의 정기적 특성은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레이트과 고대역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터포저 물질들을 대체하기 위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로러스한 글래스 인터포저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글래스 인터포저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글래스 인터포저를 이용하여 와이파이 프론트엔드 모듈을 설계 및 측정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글래스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프론트엔드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점점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과 달리 6GHz 미만의 영역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초고주파 대역에서 글래스 인터포저 특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위한 실리콘 인터포저 설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HBM을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지던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하여 설계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실리콘 자체의 로러스한 특성 때문에 더 높은 데이터 레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사용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에 따라 실리콘을 대체하는 물질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리서치 모티베이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수없이 많이 생산되는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하이스피드 시스템과 하이 밴드위스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커넥션 랭스를 줄여 높은 전송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2.5D 및 3D 기반 인터포저 기술은 현재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포저 서브스트레이트에 사용되어지는 실리콘은 고비용, 높은 고주파 손실로 인해 향후 기술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질을 대체하여 실리콘 인터포저가 그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본 연구에서 글래스 인터포저를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여 하이 데이터 레이스를 요구하는 5G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5G 프론트엔드 모듈과
하이 밴드위스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시스템 중 대표인 HBM에 적용하여 글래스 인터포저의 정기적 성능 및 구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G FEM용 글래스 인터포저 설계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는 물질 자체의 로로스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에서 실리콘에 비해 더 낮은 인서셜 로스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하이스피드 모바일 시스템 중 하나인 5G RF 프론트엔드 모듈을 위한 글래스 인터포저 설계 및 검증에 관한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G 스몰셀 FEM의 블락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5G 스몰셀 FEM은 스위치,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밴드패스 필터로 구성됩니다. 5G 스몰셀 FEM용 글래스 인터포저의 디자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디자인 룰은 저희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었던 조지아텍 PRC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인 부분을 설계 진행하였고 공정은 협업을 진행한 조지아텍 PRC에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래스는 실리콘에 비해 로로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5G용 FEM용 인터포저를 설계할 때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더블 사이디드로 총 4층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랜스미션 라인 구조에는 마이크 스트립, 코플레너 웨이브가이드, 스트립 라인 등 여러가지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채널 구조는 라우터빌리티와 디자인 룰과 같은 디자인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채널의 적절한 위스와 스페이스 값이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각 층별로 채널 디멘전이 정해지면 본 디멘전 값을 이용하여 전체 인터포저의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 제시된 그림은 5G FEM용으로 설계된 채널 중 하나입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고려하여 채널 위스와 스페이스는 각각 60마이크로미터로 설계되었고 해당 디자인 룰만으로는 50옴 임피던스 매칭을 만족시킬 수 없어 M2 레이어에 슬롯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롯 유무에 따른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와 인서션 로스 결과값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슬롯은 채널의 캐패시턴스 값을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임피던스 값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임피던스가 50옴 매칭됨에 따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서션 로스는 약 1dB 개선되었습니다. 본 과정들과 유사하게 전체 레이어의 채널들이 디자인되었고 설계된 채널들을 바탕으로 글래스 인터포저 라우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과정으로 설계된 채널을 이용하여 글래스 인터포저를 설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칩들은 위에 표시된 부분에 어셈블리 되게 되고 인풋 신호는 설계된 채널과 칩들을 거쳐 아웃풋 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글래스 5G FEM 측정을 위한 셋업입니다. 설계된 글래스 인터포저를 검증하기 위해서 글래스 인터포저를 제작해 보았고 측정을 통해 성능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칩들의 파워 공급을 위한 파워 서플라이들과 게인과 노이즈 피겨 측정을 위해 VNA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작된 글래스 인터포저 기반 5G FEM은 하이 프리퀀시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하여 VNA와 연결됩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설계된 글래스 인터포저 기반 5G FEM은 28GHz에서 약 34.2dB의 게인과 3.7dB의 노이즈 피겨 값을 값습니다. 이는 모두 스펙을 만족하는 값들입니다. 따라서 설계된 글래스 인터포저 기반 5G FEM은 성공적으로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G 모듈에서의 글래스 인터포저의 성능 및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을 위한 글래스 인터포저 설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기반 그래픽 모듈에는 크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GPU와 HBM 사이를 연결하는 메모리 채널이며 나머지 하나는 GPU와 보드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는 하이스피드 시리얼 링크입니다. 메모리 채널의 경우 싱글 엔디드 채널로 이루어지며 하이스피드 시리얼 링크는 디퍼런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각 인터페이스별로 글래스 인터포저를 설계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으며 본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메모리 채널 SI 설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채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피저빌리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픽 모듈의 주요 인터페이스에는 1024개의 I/O가 조밀하게 라우팅되어 있는 메모리 채널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차지하는 하이스피드 시리얼 링크가 존재합니다.
우선 HBM 메모리 채널의 경우 두 개의 시그널 레이어를 이용하여 라우팅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하는 클래스 인터포저 기반 HBM 메모리 채널의 크로스 섹션을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의 시그널 레이어를 사용하였으며 M1 레이어에는 마이크 스트림라인 구조, M3 레이어에는 스트림라인 구조를 이용하여 채널이 설계되었습니다. 메모리 채널의 경우 최대한 짧은 길이를 이용하여 GPU와 HBM 사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사이디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설계된 글래스 인터포저 기반 HBM 메모리 채널의 탑뷰입니다. 채널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널 위스와 스페이스 값이 각각 3마이크로미터로 선정되어졌으며 본 과정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설계된 채널을 이용하여 I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으며 그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셋업은 제덱의 HBM2E 스탠다드에 제시되어 있는 값들을 바탕으로 가정하였으며 데이터 레이트의 경우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을 대비하여 4, 6, 8GBps/s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HBM의 경우 파워 컨섬션 이슈로 인해 레지스터 터미네이션을 두지 않고 캐패시티브 로드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했을 때의 I 다이어그램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할 경우 6GBps 데이터 레이트부터 I 마스크보다 더 닫힌 I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즉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할 경우 로시안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이퀄라이저 없이는 6GBps 달성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래스 인터포저의 경우 I 다이어그램 결과입니다. 글래스의 경우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할 때와 달리 로로스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이퀄라이저 없이 6GBps의 데이터 레이스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래스 인터포저의 경우에도 8GBp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퀄라이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채널 길이가 10mm로 길어졌을 때의 실리콘과 글래스 인터포저에서의 마이크 스트림 라인의 I 다이어그램 결과를 플롯하였습니다. 실제로 HBM은 D램을 3D로 적층을 지속하고 있지만 열 문제로 인해 별도로 2.5D 방식으로 호리존털하게 옆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이디어들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다면 GPU와 HBM 사이의 채널 길이는 가장 긴 채널의 경우 10mm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채널 길이가 10mm일 때의 결과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 글래스의 로로스 특성이 더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SI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존처럼 캐패시티브 터미네이션 상황에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은 각 인터포저 적용 가능성을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의 경우 HBM3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글래스의 경우는 그 확장 버전인 HBM3E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인터포저 물질 모두 HBM4에 적용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HBM4부터는 채널의 이퀄라이저 적용 또는 레지스티브 터미네이션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우선 후자로 가정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글래스 인터포저만이 HBM4의 적용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 HBM3에서는 호리존탈하게 확장되었을 경우 채널 랭스는 5mm의 2배인 10mm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실리콘의 하이 로스로 인해 4GBps 데이터 전송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HBM 제너레이션별로 적용 가능한 인터포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HBM4로 넘어가면 오직 글래스만이 이퀄라이저 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HBM4 이후로는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글래스 인터포저의 적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본 발표에서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물질 대체제로서 글래스 인터포저를 제안하였으며 그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으로 글래스 인터포저 기반한 5G 스몰셀 FEM 및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을 위한 글래스 인터포저 설계를 통해 글래스 인터포저의 우수성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5G 스몰셀 FEM 기반 글래스 인터포저의 경우 글래스의 로로스 특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과 측정 모드에서 타겟 스펙을 만족하였습니다.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을 위한 글래스 인터포저 제안 및 설계에서는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와 비교하여 글래스 인터포저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결과를 바탕으로 로우코스트하고 로로스한 글래스 인터포저가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물질을 대체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